송문재TV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체포를 포기하겠다. 경찰에 넘기겠다. 이 체포영장 기한을 늘리겠다. 연장하겠다. 그리고 경찰에 이 체포영장 집행을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법에 맞는 것이냐. 이것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하청 주는 거냐 지금. 이 무슨 체포영장 이 집행이 하청이냐. 이렇게 수사지휘권도 없는 공수처가 경찰에 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렇게 떠넘기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발이 일리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차라리 손을 떼는 것이, 공수처는 생겨서는 안 될, 없애는 것이 맞다. 경찰의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이 맞다. 수사권부터. 이게 검찰로부터 수사 이첩을 받았는데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경찰에 지금 이 넘기는 것을 공수처가 자꾸 피하는 게, 경찰에 넘기면 경찰은 영장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장 청구는 결국은 검찰이 해야 합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공수처가 자기들의 존재 이유, 이제 뭐 이때까지 영장 청구에 성공한 적도 없고 수사를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이 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부터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아예 완전히 경찰로 넘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 이재명이 오늘 아침에 소위 뭐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제2의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요청을 하는 이 체포영장 집행을 도와달라. 이 권한대행이 도와줘야 한다라는 이 요청에 대해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와 경호처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모두 국가의 공권력이죠. 그래서 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는 이 부분이 질서 파괴 행위다. 제2의 내란 행위다. 라고 하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할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오늘 지금 뭐 40명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중진들 40명 가까이가 이 지금 한남동에 몰려가서 윤 대통령을 지킨다. 그 시위대와 합류를 해서 이 윤 대통령을 지킨다라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저 설치는 겁니다.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윤 대통령을 지킨다고 지금 거기 몰려가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저 현역 중진 의원들, 당에서는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뭐 결정이다, 의사결정이다. 이 공수처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헤매고 있고, 경호처에서 윤 대통령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켜야 할 사람은 최상목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배신자라고 난리치지 말고 지금 최상목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고 윤 대통령도 지키고 윤석열 정부도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치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무엇을 노리고 이런 말을 했는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공수처가 뭐 사실상 포기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 의해서 발부가 됐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건 이후에 이제 영장의 발부의 이 적법성 여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역 대통령이고 경호가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체포영장 발부부터 좀 문제가 있다. 이의 신청을 했는데 어제 서부지법에서 같은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서 문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논란은 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검찰에 있느냐 없느냐,
확실한 건 경찰에는 있습니다.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검찰도 없다. 그래서 공수처로 넘겨라. 공수처는 있느냐? 지금 뭐 어제 서울 이 서부지법에서는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한 건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체포영장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하겠다. 공문을 통해서 경찰에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수사 지휘권도 없는 공수처가 경찰에 이렇게 체포영장은 공수처 이름으로 받고 이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에 넘기는 이게 가능하냐? 이거 불법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체포영장 이 집행을 할 때도 경찰의 지원만 받았습니다.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다. 그래서 경찰이 직접 나설 수는 없다. 지원만 한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건데 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면 공수처가 손을 떼는 겁니다. 아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영장 청구부터 체포영장 청구부터 또는 뭐 이 사전 구속 영장을 하든지 영장 청구부터 경찰에 넘기고 수사권도 넘기고 또 영장 집행도 모두 경찰에 넘기는 겁니다. 자꾸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공수처가 자기들 존재 가치도 드러내야 하고 또 경찰에 영장을 넘기면 경찰은 영장 신청권이 있고 결국은 검찰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중앙지검입니다. 그걸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뭐 비상계엄에 대한 이 수사에서 검찰이 뭐 의심을 받을 오히려 검찰이 더 설치는 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검찰을 계속 공격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수처가 이렇게 장단을 맞춘 이런 게 생겼는데 그래서 공수처가 더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이 자승자박이죠. 아예 다 넘기는 것이 맞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믿어야 한다. 이게 결국은 상식적이고 이 법치, 법리에 맞는 것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어가고 현실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고 법리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당장은 가짜뉴스나 억지주장 이게 기성을 부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순리대로 되어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경찰에 다 넘기는 것이 맞고요. 윤 대통령 측도 아직까지는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만 경찰이 만약 수사나 모든 걸 담당한다면 경찰의 조사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뭐 서면 조사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든 어떤 형태로든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재명이 최상목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곧바로 최상목도 헌법재판관 이 이유를 들어서 탄핵을 하려고 하다가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2명은 임명을 했습니다. 경제를 이유로 가장 큰 건 경제 안정입니다. 한 명은 남겨두었는데 이재명이 이 탄핵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여론의 부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있고 민주당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있기 전으로 지금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상승, 민주당은 하락입니다. 이 이재명은 부담인 거죠. 그래서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을 주춤했는데 또 탄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최상목이 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경호처에 대해서 지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이건 질서 유지의 책임을 어기는 것이다. 제2의 내란 행위다. 질서 파괴 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최상목을 압박하고 최상목에 대해서 이 탄핵 또 카드를 꺼낼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을 넘어서지 않으면 이재명이 두 가지입니다. 이 공수처를 통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사, 이게 어려워진다. 또 자신의 지금 헌법재판소의 저 심리, 저걸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내란죄 부분을 빼려고 하니까 뭐 그렇다면 아예 국회 표결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내란죄 부분을 왜 빼느냐. 내란죄 부분을 빼면 굉장히 단축될 게 예상이 되죠. 시간이 빨라질 게.
이런 이제 이재명이 자살골, 두 가지 자살골에서 이 딱 막아서고 있는 사람이 이 체포영장 이 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인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를 이유로 해서 헌법재판관 2명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하기도 무리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기가 탄핵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주호 사회부 총리입니다. 이 교육부 장관이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기가 직을 유지를 해야 된다. 권한대행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그 부분을 심리를 오는 13일 뭐 또 이 심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 심리하고 뭐 하고 지금 뭐 그럴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상목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도 지금 사실은 탄핵되는 게 좋을 겁니다. 한덕수처럼 이 뭐 골치만 아프고 권한대행 그런데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원래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규정에 국무총리까지 정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로까지 넘어갈 것은 예상하지는 않은 것이었죠. 규정은 해놨지만. 최상목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이거 책임을 져야 된다. 경제입니다, 경제. 이게 이주호 사회부총리로 넘어가게 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경제입니다. 민생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도 2명을 임명을 한 거고 지금 1명 임명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기가 탄핵이 되면 안 된다. 이거 한덕수 권한대행이 부활 복귀할 때까지 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때까지라도 자기가 버텨야 한다.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재명이 최상목을 탄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론 때문에. 그런데 최대의 압박을 할 것이다. 못 살게 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을 지금 여권에서는 지켜야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뭐 40명 가까이가 달려가서 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도 안 한다고 하는데 뭐 윤 대통령을 지킨답시고 그것도 뭐 설치고 얼굴을 들이밉니다. 이 여론 때문이죠. 뭔가 뭐 여론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이게 이재명 때문인지 윤 대통령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이 상습적인 태도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3년 뒤에 자기들 그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이. 특히 영남권의 경우에는 만약 조기 대선이 있어도 정권을 유지하느냐, 보수 정권을 유지하느냐, 뭐 정권을 잃느냐, 민주당 이재명이 대통령 되느냐 크게 관심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말도 합니다. 차라리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국회의원 뺐지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유리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 목사가 주장을 하는 이런 데 나가고 이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정권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 5% 지지층에 이 목을 매다는 겁니다. 이 현역 의원들은 이래도 괜찮거든요. 강성 지지층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영남권의 경우에. 뭐 정권이 바뀌든 말든 뭐 자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가 당선만 되면 됩니다. 자기 당선에 불필요하다면 정권이 뭐 넘어가도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런 짓 하지 말고 생색내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최상목 권한대행 지키기에 나서야 합니다. 최상목을 지켜야 경제도 지키고 윤 대통령도 이 실질적으로 법치에 맞게 지킬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의 집권, 저 준동은 막아야 합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은 뭐 법치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소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권 교체했다. 또 하나는 법치였는데 이제는 뭐 법치 무너뜨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뭐 현실 정치입니다.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때문에
이 뭐 진흙탕 개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싸움을.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심을 잡고 있는 이 부분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여당이. 그리고 이재명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고요. 이 비상계엄도 절대로 찬성으로 가면 나중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정치권에서 선거에서 조기 대선이 있든 없든 제가 이기는 정치, 이기는 선거를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5% 이 강성 지지층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뭐 윤 대통령을 지키자, 뭐 계엄 한 번 더 하자, 아예 뭐 군대를 다 동원해서 나라 쓸어버리자, 이런 소리 우리끼리 해도 됩니다. 우리끼리는 괜찮죠. 그런데 100% 그렇게 가면 전국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이기는 정치 못합니다. 이기는 선거 못합니다. 이기려면 50%를 넘어야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얼마만큼 저렇게 50% 넘기고 이기는 정치하려고, 이기는 선거하려고 저 발부둥 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5%, 10%에 스스로 가둬서 장사는 되죠. 정치 장사 되죠. 현역 의원들이 뭐하러 지금 뭐 외연 확장합니까? 뭐하러 중도를 봅니까? 강성 지지층만 잘 보이면 됩니다. 정권이 어디로 가든 현역 국회의원들은 관심 없습니다. 3년 뒤에 자기만 당선되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상목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최상목은 배신자 아닙니다. 그 다음요, 공수처, 이 기회에 공수처는 완전히 박살을 내야 합니다. 이 기관 자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과 경찰이 결국 이 정통의 방식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조사 부분은 맡아야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 부분, 저걸 삭제한다든지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리를 얼토당토 않게 저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저걸 막아내는데 국민의힘 지금 여권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뭐 계엄을 한 번 더 하자느니 무슨 뭐 대한민국에서 군을 움직이는 것,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뇌물죄라든지 선거법 위반과 이 계엄이라는 건 다릅니다. 군대를 움직이는 부분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공수처의 부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